네, 이번 시간에는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하는 쇼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쇼팽은 1810년 폴란드 바르샤바 근처 젤리조바 볼라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니콜라스 쇼팽이라는 사람인데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사회적인 불안을 피해가지고 폴란드로 이주한 프랑스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그는 바르샤바 귀족들에게 프랑스 말을 가르치던 중에 폴란드의 크지노프스카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남 3년을 두게 됩니다. 쇼팽은 그 둘째가 되겠습니다. 위대한 작곡가들 어릴 적 재능이 다 그렇습니다만 쇼팽도 어릴 적부터 음악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4살 때부터 피아노 교육을 받았습니다. 12세 때는 바르샤바 음악학교 교장인 엘스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스너 교장 선생님에게 작곡을 배우게 됩니다. 쇼팽은 15세 때에 론도 작품을 세상에 내놓아 가지고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러자 천재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문이 러시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황제 앞에서 연주를 하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황제는 쇼팽의 연주를 듣고 크게 칭찬했다고 합니다. 이 무렵에 쇼팽은 시골에서 여름 방학을 보내면서 폴란드 민속음악을 접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때 그의 경험이 독특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쇼팽은 18세 때 베를린을 방문해서 유럽 음악계를 견학해 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당시 유럽 음악의 중심지인 오스트리아 비엔으로 가서 세계적인 음악의 중심지인 비엔에서 독주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네, 쇼팽의 성품은 상당히 내성적이었다고 합니다. 네, 숙기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쇼팽은 짝사랑하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바르샤바 음악원 성악과에 다니는 글라드 코프스카라는 여학생을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숙기가 없어서 도저히 사랑을 고백할 용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쇼팽에게는 이 짝사랑하는 그 자체가 큰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쇼팽은 사랑하는 여학생 곁에서 애만 태우느니 차라리 영원히 그 여학생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2번 다시 고국 땅을 밟지 못하리라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쇼팽은 이제 빈을 떠나 프랑스, 이탈리아를 여행하던 중에 러시아, 오스트리아의 지배하에 살아온 폴란드 국민들이 혁명을 일으켰다는 그러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러시아 군대가 침략을 해와서 혁명군을 몰아낸 것입니다. 수많은 폴란드 백성들이 망명을 가게 되었습니다. 쇼팽도 차라리 러시아 황제가 다스리는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쇼팽은 조국을 떠났습니다. 조국을 떠난 쇼팽은 늘 조국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시골에 가서 배운 민속음악을 떠올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쇼팽은 그 선율을 되살려 가지고
폴로네이즈라고 하는 유명한 곡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 폴로네이즈라고 하는 것은 귀족적인 민속 무용이 되겠습니다. 춤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을 한 16곡 정도 작곡을 했고, 또 마주르카라고 하는 곡을 작곡했습니다. 이 마주르카는 폴란드 농민의 민속 춤곡이 되겠습니다. 이 마주르카를 한 50여 곡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을 들어보면은 폴란드 춤곡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악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쇼팽은 프랑스 파리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네, 1832년 파리에 정착해서 첫 독주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피아노 제조업자 플레이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이 만든 피아노를 알리기 위해서 쇼팽의 천재적인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고 곧바로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당시 공연이 열리는 날 많은 프랑스의 그 파리의 귀족들과 또 특히 멘델스존, 또 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 또 슈만, 이름난 음악가들, 예술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쇼팽은 이 연주회에서 엄청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주회를 통해서 특별하게 예술을 사랑하는 파리 시민들 사이에서 쇼팽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쇼팽은 연주가로 또 작곡가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성이 자자해서 귀족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면서 높은 보수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쇼팽은 너무나 피아노를 사랑해서 주로 피아노 곡을 작곡했습니다. 약 200여 곡의 피아노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 대부분이 피아노 곡이었습니다. 음악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쇼팽만큼 피아노를 잘 알고 또 피아노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살린 음악가는 없었다고 합니다. 쇼팽은 피아노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섬세하고도 다양하게 많은 곡들을 작곡했습니다. 쇼팽의 음악은 매우 서정적이며 마치 글 대신에 피아노로 쓴 한 편의 서정시 같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피아노로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이 아닌 피아노로 시를 쓰는 사람. 그래서 쇼팽을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쇼팽은 자신보다 6세 연상의 소설가 조르주 상드와 만나서 결혼합니다. 결혼한 뒤 두 사람은 파리의 어느 살롱에서 음악가 그 유명한 리스트의 소개로 만나서 서로에게 끌려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조르주 상드는 아주 통이 큰 여자였다고 합니다. 아주 대담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르주 상드는 이제 쇼팽의 명성을 들었기 때문에 천재 음악가의 그 여린 모습에 보호 본능을 느꼈다고 합니다. 쇼팽은 또 어머니 누이처럼 조르주 상드가 자신을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데 대해서 크게 마음이 끌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결혼 생활 중에 쇼팽은 폐결핵에 걸리는 그런 불운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폐결핵으로 많은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지고 요양도 할 겸 해서
지중해의 아름다운 섬 마요르카라고 하는 섬으로 요양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는데 마을 사람들이 쇼팽이 폐결의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두 사람을 마을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네, 하는 수 없이 쇼팽과 조르주 상드는 마요르카 섬 북쪽에 버려진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쇼팽은 이 수도원에서 그냥 요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작곡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폴로네이저 A 장조라고 하는 곡을 쓰고 또 녹턴 F 단조, 바 단조 이런 곡도 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24곡의 전주곡을 이 수도원에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네, 참고로 녹턴은 야상곡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말로 야상곡으로 번역했습니다. 고요한 밤의 정취를 표현하는 서정시 같은 그러한 곡을 야상곡, 녹턴이라고 합니다. 쇼팽과 조르주 상도는 이 수도원에서 고립된 채로 9년 동안 함께 지내게 됩니다. 늘 행복한 시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쇼팽과 조르주 상드는 아들과 딸을 키우는 문제로 두 사람은 크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뭐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렇게 다투어서 두 사람은 아름다운 결혼 생활도 있었지만 이렇게 크게 다툼으로 해서 드디어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니까 쇼팽의 병은 급속도로 악화가 되었습니다.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 벌 사람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쇼팽은 할 수 없이 영국으로 순회 연주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스코틀랜드로 갔는 모양입니다. 아시다시피 스코틀랜드는 바람이 많이 불고 기후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스코틀랜드에 머무는 동안 쇼팽은 건강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위기를 느낀 쇼팽은 서둘러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쇼팽의 병은 끝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11개월 뒤에 피아노의 시인 쇼팽은 38세의 짧은 나이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며칠 후 그의 시신은 프랑스의 유명 인사들이 묻히는 페르라 세저 묘지에 영원히 잠들게 되었습니다. 바르샤바를 떠나올 때 가져온 조국의 흙을 가슴에 덮은 채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쇼팽은 참 화려하고도 안타까운 마지막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쇼팽의 음악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정말 쇼팽의 피아노곡은 다른 여타 피아니스트들과 조금 다릅니다. 굉장히 서정적이고 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순간은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네, 뭐 쇼팽의 음악 중에서 발라드 1번이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이러한 곡들은 대곡이 되겠고, 먼저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곡은
녹턴 야상곡을 추천을 합니다. 네, 이제 식사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네, 이 녹턴 쇼팽의 야상곡을 들어보시면은 피로도 풀리고 잠을 잘 주무시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네, 쇼팽의 녹턴 2번이 유명하니까 먼저 유튜브나 그렇게 쇼팽의 녹턴 야상곡 2번을 한번 네, 들어보시고 편안히 주무시고 행복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많은 악기 중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또 가지고 계신 악기가 피아노하고 바이올린 뭐 이런 악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또 피아노를 치는 사람 또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쇼팽은 영원한 참 우리 피아노 음악의 연인이 되겠습니다. 네, 쇼팽의 피아노 곡을 많이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